최화영, 오늘부로 내 권한은 끝이야. 그리고 그 의결권, 이제부터 서린이 손에 들어간다. 마대창이 지팡이 끝으로 서류를 밀어버리듯 내던진 그 순간 최화영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남의 남편도 흔들 수 있고 강준호도 죄책감으로 묶어둘 수 있고 오장미마저 끝내 자기 손안에 남겨둘 수 있다고 믿던 여자가 자기 손에 붙어있던 드림호텔 권한이 눈앞에서 끊겨 나가는 걸 봤으니 그럴만도 했죠. 더 잔인한 건 그 권한이 마서린의 얼굴을 한 오장미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강준호는 그 장면을 보며 입술을 꽉 문 채 한 발 앞으로 나섰고 한영자는 손안에 휴대폰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호텔 복도에서 다시 만난 강남봉과 최화영 사진이 차갑게 떠 있었거든요. 염산월은 입꼬리를 억지로 누르며 숨을 죽였고 진홍주는 그 옆에서 오늘 판이 여기서 끝날 리 없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소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화영이 무릎이라도 꿇을 듯 마대창 앞으로 다가서자 오장미가 서린 얼굴을 한 채 한 발 먼저 나섰거든요. 할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엄마는 제 결혼도 집안 체면도 다 더럽혔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마대창 손등 핏줄이 확 붉어졌고 결국 가슴을 움켜쥔 채 비틀거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달려드는 와중에도 최화영 눈에는 자기 며느리 자리도 대표 자리도 아니고 딱 하나 자기 권한이 끊겼다는 사실만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판은 여기까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영자가 대표실 앞 복도에서 걸음을 멈춘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서린과 준호의 결혼 이야기를 하러 왔을 뿐인데 문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평소 말을 할 때 듣던 최화영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여자였고 대표가 아니라 유혹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강남봉 목소리까지 겹치자 한영자는 처음엔 자기 귀를 의심했죠. 설마 아니겠지, 저 나이에 저 사람이 하면서도 발이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그런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지 바로 알게 됐어요. 강남봉 얼굴이 아내를 본 사람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들킨 사람 얼굴이었고 더 끔찍한 건 그 와중에도 최화영 눈치를 먼저 보는 눈이었다는 점이었죠. 한영자는 처음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속이 뒤집히는데도 차마 자기 입으로 그 추한 이름을 꺼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끝내 물었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뒤통수를 쳐? 그 말이 떨어지자 강남봉 입술이 달싹였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바로 안 나왔어요. 변명도 아니고 반성도 아니고 그저 들켰다는 공포와 최화영을 잃을까봐 흔들리는 눈빛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역겨웠죠. 죄를 지은 남편이 아니라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다 빼앗긴 사람이 아내 앞에서 잠시 얼어붙은 얼굴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불륜 목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남봉이 대표실에서 나오자마자 이강혁이 기다렸다는 듯 멱살부터 틀어주었거든요. 멱살을 틀어주며 이를 악물고 내뱉었어요. 대표님을 사랑하네 어쩌고 헛짓거리하면 가만 안 둬. 말은 경고였지만 그 얼굴은 질투로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최화영을 그림자처럼 떠받들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여자를 감히 건드린 존재가 눈앞에 있으니 이성이 남아있을 리 없었죠. 문제는 강남봉도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생 점잖은 교수 얼굴만 하고 살던 사람이 그날은 이강혁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최화영 쪽을 감쌌어요. 그 눈빛이 정말 추했어요. 한영자는 그 순간 다 봤습니다. 이건 실수도 호기심도 한때 흔들렸던 마음도 아니라고요. 정말로 최화영에게 미쳐있는 남자라고요. 그리고 복도 끝에서 그 난장판을 지켜본 사람이 또 하나 있었죠. 강준호였습니다. 강준호는 처음엔 단순한 소란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강남봉 얼굴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늘 단정하고 늘 가족을 먼저 챙기는 척하고 늘 반듯한 척만 하던 사람이 이런 얼굴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무엇보다 아들을 본 직후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너의 결혼을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유도 설명도 걱정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들 인생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욕망 때문에 막 던지는 말처럼 들렸죠. 강준호가 왜냐고 묻자 돌아온 말은 더 짧고 거칠었습니다.
그 결혼은 안 된다. 그 순간 강준호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가문 때문도 장래 때문도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자기 결혼이 무산돼야 채화영 곁이 흔들리지 않거나 자기 욕망이 더 편해지기 때문이라는 걸요. 아버지가 사랑에 미쳐 아들 결혼까지 막으려 든다는 사실이 너무 더러워서 강준호는 그 자리에서 더 묻지 않았어요. 입을 섞는 순간 자기까지 더러워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돌아섰어요. 향한 곳은 채화영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오장미가 서 있었죠. 오장미는 강준호 눈빛이 이미 바뀌었다는 걸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전처럼 흔들리고 망설이는 눈이 아니었어요. 분노에 불붙은 사람 눈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누구한테 가장 깊이 칼을 꽂을 수 있을지 오장미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죠. 그렇다고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강준호 마음을 이용한다는 자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어요. 채화영이 가진 걸 빼앗으려면 그 여자가 제일 아끼는 판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강준호는 문을 닫고 들어가자마자 채화영을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하다 불륜까지. 채화영은 처음엔 웃으려 했어요. 늘 그랬듯 거짓말로 수습할 수 있다고 믿었겠죠. 강남봉이 혼자 따라다닌 거라고, 자기는 설인 결혼이 깨질까봐 어쩔 수 없이 달랜 것뿐이라고, 다 드림가와 설인을 위한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강준호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싸늘해졌죠. 남의 남편 붙잡고 내 앞에 선 결혼 때문이었다고요? 대표님은 이제 거짓말도 제일 더러운 데만 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채화영 얼굴을 크게 꺾었어요. 평소 같으면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움직이던 사람이 오늘은 혐오로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밖에서 그 말을 들은 오장미는 속으로 짧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칼은 진짜로 채화영 쪽으로 돌릴 수 있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한영자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죠. 거실 불을 다 켜놓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늦게 문을 열고 들어온 강남봉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끝나 있는지 느꼈을 겁니다. 그래도 입을 열어보려 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밖에 안 들릴 텐데 그 순간에도 말을 고르려 들었다는 게 더 추했습니다. 한영자가 먼저 잘랐죠. 오늘부터 당신 여기서 못 자. 강남봉이 놀라 한 발 다가서자 손부터 들었습니다. 변명하려고 입 열지 마. 내가 오늘 기억할 건 당신 말이 아니라 채화영을 보던 그 더러운 눈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남봉 어깨가 주저앉았지만 그렇다고 무릎 꿇고 빌진 않았어요. 아직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표정이더라고요. 그게 한영자에겐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들킨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채화영을 놓칠까봐 두려운 거라는 걸요. 그래서 한영자는 그날 밤 직접 강남봉 짐을 꺼내 현관 밖으로 내놨습니다. 와이셔츠, 양복, 속옷, 칫솔까지 가방에 쓸어 넣어 문 밖으로 밀어버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낮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당신은 남편도 아니고 우리 집 가장도 아니야. 강남봉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끝내 안으로 한 발도 못 들였어요. 그날부터 강남봉은 불륜이 들킨 남편이 아니라 제 집 문턱에서 쫓겨난 남자로 전락한 거였죠. 문제는 집에서 쫓겨난 뒤의 행동이 더 구제불능이었다는 겁니다. 반성할 사람이라면 차 안에서라도 머리를 감싸쥐고 멈췄겠죠. 그런데 강남봉은 결국 호텔로 향했습니다. 강남봉은 집 앞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대로 차를 돌려 호텔로 향했죠. 들킨 날 밤에도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사람이 채화영이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다 끝난 거였어요. 들킨 불륜남이 집도 잃고 자식들한테 얼굴도 못 드는데 결국 찾아간 곳이 그 여자 곁이라니 말다 했죠. 채화영은 처음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강남봉은 더 절박해졌어요. 자기 진심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자기는 정말 당신 때문에 준호 결혼까지 막으려 했다고, 이제 와서 자길 버리면 안 된다고 매달렸습니다. 강남봉은 자기 죄가 들켰기 때문에 결혼을 막은 게 아니라 정말로 채화영을 사랑해서 아들 결혼까지 망치려던 남자였으니까요. 그 추한 진심이 호텔 복도에서 다 드러난 셈이죠.
그런데 하필 그 광경을 이강혁이 봐버렸습니다. 이강혁은 회사 복도에서 이미 한번 끓어오른 질투를 더는 숨기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림자처럼 지켜온 여자가 자기가 아니라 저 남자와 호텔에서 다시 만나는 걸 보자 이성은 다 날아갔어요.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을 연달아 찍었어요. 로비, 엘리베이터 앞, 객실 복도, 문 앞까지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익명 번호로 그 사진을 한영자에게 보냈습니다. 한영자가 모르는 번호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다 화면을 켜는 순간 숨이 그대로 멎었어요. 호텔 로비의 두 사람, 나란히 걷는 뒷모습, 문 앞에서 팔을 붙잡는 장면까지 전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목격은 감정으로 흐릴 수 있어도 사진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영자가 그 사진을 보고 무너지는 대신 바로 외투를 걸치고 호텔로 달려갔거든요. 복도에서 다시 마주친 강남봉과 채화영 앞에 한영자가 섰을 때 둘 다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한영자는 사진 화면을 켜 두 사람 얼굴 앞에 들이밀며 딱 잘랐죠. 둘이 아주 발로 뛰어내 이혼 증거를 모아주네. 강남봉이 뭐라고 입을 떼기도 전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집에서 끝난 게 아니야. 아버지 자리에서도 끝났어. 그리고 채화영 쪽으로 돌아서며 더 깊게 꽂았죠. 남의 남편도 모자라 내 아들 인생까지 망치시게. 이번엔 내가 당신 숨통 잡아요. 그 짧은 말에 채화영은 말문이 막혔고 강남봉은 아내 앞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참한 얼굴을 했습니다. 한영자 앞에서 두 사람 얼굴이 동시에 굳었어요. 불륜이 들킨 것도 모자라 그 복도에서 나란히 망신을 당한 거였죠. 여기부터는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다음이 핵심이거든요. 호텔에서 돌아온 한영자는 이제 울 시간도 없었어요. 사진을 다른 기기로 옮기고 전송 기록을 저장하고 강남봉이 집에서 쫓겨난 시각과 호텔 사진 시간까지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먼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더라고요. 이혼 전문 변호사답게 상대가 어디서 빠져나가려 할지부터 계산하기 시작한 거죠. 그 와중에도 한 숟갈 못 뜨고 앉아있으니 늦게 들어온 강백호가 이상함을 못 느낄 리 없었어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큰일이 났다는 걸 알았죠. 평소처럼 환한 얼굴도 아니고 속이 다 식어버린 얼굴이었으니까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한영자가 끝내 입을 닫자 강백호는 더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억지로라도 뭐라도 먹여야겠다 싶어 데리고 나섰어요. 뜨끈한 국물이라도 한 숟갈 떠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찾아간 곳이 오태숙이 일하는 샤브샤브 집이었습니다. 오태숙은 한영자 얼굴만 보고도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묻지도 않고 자리에 앉혀 국물부터 내줬죠. 그런데 강백호가 엄마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셨어라고 하자 오태숙 입에서 장미 걱정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자기 딴에는 화제를 돌린다고 한 말이었겠죠. 장미도 지금 장미대로 속 뒤집혀요. 강준호 씨 친엄마가 채화영인데 그 결혼판이 멀쩡할 리가 말이 거기까지 나간 순간 오태숙 본인도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가게 안 공기가 그대로 멎었습니다. 한영자는 숟가락을 내려놨고 강백호는 숨도 크게 못 쉬었습니다. 오태숙은 허둥지둥 수습하려 했어요. 자기가 잘못 말했다고 헛소리라고 그냥 입이 미끄러졌다고요. 그런데 이미 이름 두 개가 한 줄로 이어져 버렸잖아요. 강백호 머릿속에서 지난 장면들이 미친 속도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장미가 왜 그렇게까지 강준호 쪽 결혼판 안으로 들어가려 했는지, 왜 자꾸 자기 마음을 밀어내면서도 끝내 형 곁에서 물러서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채화영을 치기 위한 복수였다는 걸요. 한영자도 이 말을 듣자 얼굴이 더 차갑게 굳었어요. 남편이 사랑한 여자가 단순한 불륜 상대도 아니고 자기 아들 인생하고 이렇게까지 뒤엉켜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더러웠으니까요. 한영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부터 울던 여자가 아니라 끝까지 물고 늘어질 사람 얼굴이 됐거든요. 한영자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호텔 사진을 다시 켜더니 낮게 말했어요. 좋아. 남의 남편 건드린 것도 모자라 내 아들들 인생까지 더럽혔으면 이제 내가 그 여자한테서 뭘 뺏어야 하는지 알겠어.
울지도 않았고 손을 떨지도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죠. 오태숙도 그 말에는 숨을 삼켰습니다. 강백호는 엄마 옆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속으로는 더 선명해졌어요. 오장미는 강준호를 사랑해서 붙잡은 게 아니라 채화영이 가장 아파할 걸 빼앗기 위해 붙잡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장미 마음이 더 아프게 보였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자길 좋아하는 사람도 다 밀어내고 그 복수판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강백호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이번엔 그냥 울고 붙잡는 걸로 안 된다고요. 장미가 들어간 판 안으로 직접 들어가든 다른 곳에서 그 판을 흔들든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고요. 한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한영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거를 쥔 심판자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장미 쪽도 같은 시간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여전히 오장미를 자기 손안에 둘 수 있다고 믿었고 오장미는 일부러 그 착각을 깨지 않았죠. 그게 가장 좋은 무기였으니까요. 강준호를 다시 만났을 때도 오장미는 대놓고 감정부터 꺼내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채화영이 무슨 짓을 했는지 강남봉을 흔들고도 끝내 죄를 이 결혼 탓으로 덮으려 한 것까지 차근차근 짚어줬죠.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미안하면 말로 하지 말고 내놓으라고 하세요. 강준호가 뭘 내놓으라는 거냐고 묻자 오장미는 눈도 안 흔들고 대답했어요. 드림호텔 권한이요. 대표 자리에서 손 떼고 앞으로 마서린 이름으로 가게 만들라고요. 그 정도도 못 내놓으면 사과는 다 거짓말이잖아요. 강준호는 바로 답하지 못했어요. 오장미가 자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었거든요. 그래도 오늘 본 게 너무 컸습니다. 아버지는 채화영 사랑 때문에 자기 결혼까지 흔들고 채화영은 그 더러운 사정을 또 자기한테 결혼을 위한 희생처럼 꾸미고 있었죠. 그 역겨움이 오장미 말과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어요. 오장미는 그런 강준호 눈을 보면서도 속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속으로 되뇌었죠. 강준호는 내 복수의 도구일 뿐이라고. 지금은 그 말 외엔 자기 마음을 붙들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얽혀있던 관계들이 한꺼번에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강준호는 결국 다시 채화영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훨씬 더 차가웠어요. 분노가 결심으로 굳은 얼굴이었죠. 대표님이 진짜 미안해하신다면 말로 하지 마세요. 드림호텔에서 손 떼세요. 채화영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늘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자기 쪽에 묶어둘 수 있다고 믿던 남자가 오히려 자기 권한부터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채화영은 또 울먹였어요. 다 너희들 결혼을 위해서였다고 자기는 마지막까지 너희를 위해 움직였다고요. 그런데 강준호가 바로 잘났죠. 제 결혼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랑 호텔 복도에서 저러셨습니까? 그 한마디가 채화영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변명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순간이었죠. 오장미는 그 대화를 끝까지 듣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강준호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돌아섰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문제는 그 분노가 어디까지 갈지, 정말 자기 뜻대로 끝까지 움직여줄지 오장미도 장담은 못한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판을 깔았어요. 한편 마대창 귀에도 그날 회사에서 벌어진 이야기와 호텔 사진이 따로따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서가 대표실 앞 복도 소란만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사내에 이상한 말이 돌고 결혼 앞둔 집안 이름이 안 좋게 오르내린다고요. 마대창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지팡이를 짚은 손을 자꾸 바꿔쥐었습니다. 몸이 확실히 예전 같지 않았어요. 호흡이 짧아지고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가끔은 가슴께를 누르듯 멈춰 서기도 했죠. 이미 유 원장을 손보고 서린에게 건물과 주식을 미리 챙겨준 것도 그런 불안 때문이었을 겁니다. 누구도 서린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반복한 이유도 거기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 손녀 결혼판 앞에서 며느리 이름이 추문과 함께 떠오른다. 마대창한테는 도덕 문제가 아니라 후계와 체면의 문제였어요. 염산월은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진홍주가 회사에서 들은 말을 슬쩍 전하자 그걸 곧바로 마대창 귀에 흘렸죠. 서린이 결혼 앞두고 왜 자꾸 말이 새는지 모르겠다고
며느님이 이번엔 선을 너무 넘은 것 같다고요.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상 불을 더 붙이는 말이었어요. 바로 그때 마대창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뜬 건 번호 없는 사진 한 장이었는데 그 한 장으로도 채화영 숨통은 막히기 충분했습니다. 사진은 너무 선명했어요. 호텔 로비, 복도, 문 앞. 강남봉과 채화영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까지 상상될 정도였죠. 마대창은 사진을 본 뒤에도 바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질수록 어디를 끊어낼지 이미 정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채화영은 아직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고 들어왔습니다. 강남봉이 혼자 따라다닌 것뿐이라고, 자기는 끝까지 설인이 결혼을 위해 움직였다고, 이번에도 눈물과 핑계 몇 마디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마대창이 휴대폰 화면을 눈앞에 밀어놓는 순간 그 믿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강준호, 오장미, 염산월, 진홍주까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더 살벌해졌어요. 마대창이 아주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설인이를 위해서 움직였다고? 채화영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이자 마대창이 바로 잘랐죠. 내가 설인이 결혼판을 제일 더럽혔어. 그 말 한마디로 방 공기가 얼었습니다. 그리고 강준호가 거기서 한 번 더 칼을 꽂았어요. 대표님이 진짜 사과할 생각이면 말 말고 자리부터 내놓으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 공기가 순간 멎었어요. 평소에 강준호였다면 삼켰을 말이 그날은 끝내 밖으로 나온 거였죠. 마대창은 기다렸다는 듯 비서가 준비한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게 했습니다. 드림호텔 의결권 위임과 경영 대리권 조정 문서였어요. 채화영은 제목을 확인하는 순간 손끝부터 떨렸어요. 채화영은 돈보다 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마대창이 지팡이를 3개 찍으며 잘랐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쥐고 있던 권한은 끝이다. 드림호텔 일에서 손 떼. 의결권은 설인이 앞으로 간다. 불륜 하나 들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손에 붙어있던 권력을 통째로 잘려나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채화영은 바로 무릎이라도 꿇을 듯 다가가 버텼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호텔이 안 돌아간다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넘기면 더 큰 혼란이 난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강준호가 냉정하게 선을 긋습니다. 대표님이 감당 못한 걸 왜 다른 사람 걱정부터 하십니까? 이제 대표님 말씀은 마서린 씨 통해서 하세요. 그 말에 채화영 얼굴이 또 한 번 무너졌어요. 자신이 끌어안고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강준호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기 힘을 잘라내는 쪽에 서 있었으니까요. 오장미는 고개만 아주 조금 숙였어요. 얼굴은 잠잠했는데 손끝엔 힘이 바짝 들어가 있었죠. 자기 손으로 움켜쥐고 싶던 칼자루가 결국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거니까요. 여기서 끝났다면 아직 덜 시원했을 텐데 진짜 칼맛은 서명 직전부터였어요. 채화영은 끝까지 종이 위 손가락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발악처럼 마대창을 붙잡고 또 울먹이며 아버님, 저는 정말 설인이를 위해서라고 매달렸죠.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마대창이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설인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어?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박히자 염산월까지 잠깐 숨을 멈췄어요. 채화영은 그제야 진짜 벼랑을 본 겁니다. 마대창이 더는 며느리를 보는 눈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손녀 결혼과 그룹 체면을 더럽힌 사람을 보는 눈이었죠. 결국 채화영 손이 서류 위로 내려왔고 떨리는 사인 하나가 종이 위에 남았습니다. 그걸 끝내고도 손을 떼지 못하고 버티다가 마대창 시선이 다시 꽂히자 겨우 손을 뗐죠. 그 직후 오장미가 몸을 아주 조금만 기울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수만 번 고르는 것 같았는데 입술 끝에서 나온 말은 오직 채화영한테만 닿을 만큼 낮았죠. 채화영, 이제 너한테서 내가 뭘 더 빼앗을까? 채화영 눈빛이 그 순간 확 흔들렸어요. 방금 전까지는 마대창 앞에서 어떻게든 버텨보려던 얼굴이었는데 그 한마디를 들은 뒤부터는 눈앞에 서 있는 설인 얼굴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버린 사이 이미 서류는 넘어갔고 강준호도 자기 쪽이 아니라 오장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붙잡고 있던 건 하나씩 다 끊어지고 있었고 오장미는 그걸 다 본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게 더 잔인했죠. 채화영은 그제야
자기 손으로 제 목줄을 오장미 손에 넘겨준 기분이 어떤 건지 똑똑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대창 몸이 이미 한계에 와 있었다는 겁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몇 번씩 미끄러졌고 숨이 점점 짧아졌어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려 했죠. 살아있는 동안 서린 문제만큼은 자기 손으로 정리하고 싶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채화영이 마지막으로 아버님, 이건 아닙니다 하고 매달리는 순간 마대창 가슴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손이 가슴으로 올라가더니 다음 순간 몸이 크게 휘청였어요. 방 안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염산월이 먼저 소리를 질렀고 진홍주가 전화부터 찾았죠. 채화영도 반사적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그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오장미였습니다. 비틀거리는 마대창 팔을 먼저 받쳐섰어요. 채화영이 한 발 늦었습니다. 채화영이 손을 뻗었을 땐 이미 늦었어요. 방금 전 권한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그 곁자리까지 먼저 차지한 건 오장미였거든요. 강준호도 즉시 달려와 사람을 불렀고 그 모습을 본 채화영은 자기한테 남은 게 무엇인지 처음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남봉도, 권한도, 준호도, 마대창 신임도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강백호는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왔을 때 이미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영자는 사진을 든 채 차갑게 서 있었고 오장미는 마서린 얼굴로 중심 자리에 서 있었고 강준호는 그 옆에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강백호는 마대창이 실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속이 무너졌지만 동시에 오늘 판이 어디까지 갔는지도 바로 눈치챘어요. 오장미가 그냥 감정적으로 강준호 곁에 간 게 아니라 정말로 채화영이 제일 아파할 걸 빼앗아 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시원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오장미가 그 권한을 쥐는 순간부터 훨씬 위험한 판 안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강백호는 뒤늦게 장미를 따로 붙잡았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가려는 거예요? 오장미는 처음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백호 눈에 아직도 걱정이 남아있다는 걸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끝내 차갑게 잘랐습니다. 채화영이 가진 걸 모두 빼앗으려면 제일 아픈 걸 건드려야 하잖아요. 강백호는 그 말 앞에서 한동안 입을 못 열었습니다. 장미가 왜 이 길을 택했는지 알겠으면서도 그 길 끝이 너무 위험해 보였으니까요. 그래도 이제는 그냥 사랑만 내세워 붙잡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더 괴롭죠. 결국 낮게 말했어요. 그래도 다 당신 혼자 짊어지게 두진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오장미 눈가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한영자는 더 차갑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남편을 잃고 집을 지켰고 아들들 인생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도 봤잖아요. 이제는 감정에 젖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다시 채화영 앞에 섰을 때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라 증거를 든 변호사 얼굴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 호텔 사진을 들이밀더니 아주 낮게 말했죠. 당신은 남의 남편도 모자라 내 아들들 인생까지 건드렸어. 채화영이 또 발뺌하려 하자 바로 끊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말로 안 해요. 증거로 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쐐기를 박았죠. 준호 결혼판에 한 번만 더 손대. 그땐 이 사진이 집안 안에서 끝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채화영 얼굴을 또 굳게 만들었습니다. 상처받아 소리 지르는 상대보다 조용히 증거를 쥐고 끝까지 따라붙을 상대가 훨씬 무섭잖아요. 한영자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는 강남봉 하나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채화영이라는 여자가 자기 집안에 남긴 얼룩 전체를 지우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입니다. 채화영은 권한을 잃고도 완전히 무너질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기 손에 남은 걸 더 악착같이 붙들 사람이죠. 그래서 혼자 남겨졌을 때도 반성보다 계산이 먼저 돌았습니다. 아직 강남봉이 남아있고 이강혁도 완전히 떠난 건 아니고 마대창은 쓰러졌고 오장미도 결국 자기 손바닥 아니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 믿음들이 전부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걸 이 여자만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강남봉은 이미 사랑에 미쳐 아들 결혼까지 흔든 남자가 됐고 이강혁은 질투 때문에 2번이나 사진을 쏘아 올린 상태였죠.
마서린 자리에 서 있는 건 오장미였고 마대창이 쓰러지기 직전 끊어놓은 권한은 되돌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끝난 줄 알고 덤비면 더 크게 다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에 모든 시선이 병원과 권한 문제에 쏠려 있을 때 염산월은 전혀 다른 걸 만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마서린 방에서 슬쩍 챙겨둔 립스틱이었죠. 처음엔 그냥 비싼 화장품인 줄 알고 욕심만 냈는데 자꾸 손에 쥐면 묵직하고 분리감이 있더라고요. 진홍주가 옆에서 엄마 그거 아직도 안 버렸어? 하고 핀잔을 주자 염산월은 괜히 오기가 생겨 끝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그때 립스틱 안쪽에서 아주 작은 부품 하나가 톡 하고 빠져나왔어요. 둘이 동시에 숨을 멈췄죠. 화장품 안에서 나올 물건이 아니었으니까요. 진홍주가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거 메모리잖아. 염산월 얼굴이 그 순간 환하게 변했어요. 오늘은 채화영 권한이 잘린 날이었는데 정작 숨통을 진짜 끊을 수도 있는 물건은 이제야 손에 들어온 거니까요. 그것도 마서린 방 립스틱 안에 숨겨져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사생활 증거일 리 없었죠. CCTV 백업이든 녹취든 죽어도 들키기 싫었던 뭔가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염산월은 진홍주 손목을 꽉 잡고 아주 낮게 웃었어요. 채화영, 오늘 끝난 줄 알았지?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야. 그렇게 두 사람이 메모리를 바라보는 순간 채화영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훨씬 더 큰 칼이 조용히 뽑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건 맛보기입니다. 진짜는 이제부터 나오거든요. 권한을 빼앗긴 채화영, 집에서 쫓겨난 강남봉, 증거를 쥔 한영자, 오장미가 왜 강준호를 놓지 않았는지 알아버린 강백호, 그리고 립스틱 안에서 다음 판을 뒤집을 메모리를 꺼낸 염산월과 진홍주까지. 그러니 이번 예상 대본의 핵심은 단순히 불륜이 들킨 게 아니에요. 채화영이 가진 사람, 자리, 체면, 권력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누가 먼저 진짜 얼굴을 들키고 누가 먼저 무릎 꿇게 되는지 끝까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